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특히 우리가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 많잖아요. 네. 그 비아파트 그렇죠. 투자분들도 많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지 아까 누가 이제 선인상가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는 답이 요번에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체 주택이 좀 필요한데 그래야 좀 수요가 분산이 되고 이 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를 좀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비아파트가 그걸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이 전세 가격에 대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역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주겠다. 왜 이런 게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보니까 과거에는 전세가 보증부 감정평가에 곱하기 150%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3억이었어요. 근데 이게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이 감정평가액을 그 공시 가격으로 놔주니까 공시 가격은 뭐 시세 대비 한 절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절반이 안 되니까 1억 4천원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1억 8천으로 1억 2천이 전세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내 돈이 뭐 4천, 5천 들어가는 그렇죠. 갭 투자를 했는데 이게 1억 2천이 전세가가 빠지면은 5천이 들어가던 갭 투자가 1억 7천이 들어가요. 1억 2천이 더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1억 이상이 빠진 거죠.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도 예, 없고. 매수를 안 하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급을 안 하겠죠.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거래가 뚝 끊긴 거죠. 뚝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 비아파트 이거를 살려서 아파트에 쏠려 있는 전세를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아파트 전세가 지금 52주 연속으로 뛰고 있어요. 52주 연속으로 뛰는 이유는 첫 번째가 아파트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갔기 때문에 뛴 게 첫 번째 원인. 매매가 전세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매매를 막 살릴 수는 없잖아요. 가격 폭등하면 또 부작용이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요는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이 60이고 비아파트 공급이 40인데 예전에 이렇게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가 뛰게 되면은 40%의 사람은 비아파트로 갔거든요. 근데 요즘 비아파트 이 전세 사기가 터지고 전세를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40%의 수요가 아파트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그 전세값이 폭등을 하고 그리고 또 전세가 또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를 잡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 공급을 지금 당장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아파트 공급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면 비아파트 공급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이 수요를 갖다가 비아파트 신축으로 갖다가 넣어놓으면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네. 아파트 대체 수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비아파트 전세가 이 바닥인 상황에서는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도 비아파트를 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뭐냐?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의도는 뭐냐면 정부에서 지금 비아파트 전세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따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는 비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아파트 매매가가 끌어올라가면 그때부터 비아파트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기 전까지는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의도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비아파트 전세 싸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뭐로 굳이 올리냐? 이거에 대한 반발도 되게 심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세 사기라는 건 전체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세가율 자체가 전부 다 똑같지 않고 달라요. 어떤 데는 90%고 어떤 데는 70%고 어떤 데는 50%예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다른 데를 다른 시장의 전체 상황인데 잣대를 기준을 한 개로 딱 정해버리니까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또 예방이 되고 어떤 데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는 다르게 공시가격의 전세가율이 상한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6억에 전세 3억 넘는 사람들은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세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안전해. 그리고 이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이 있는데 이런 지역까지 사람들이 공포감에 의해서 보증보험을 들다 보니까 6억에 전세 3억이면 안전한데도 6억에 3억이라는 전세 가격이 2억 4천으로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2억 2천으로 내려앉아버리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전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임대 놓고 있던 분들도 예기치 않게 8천만 원, 1억 2천씩을 현금을 세입자들한테 내줘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아시겠지만 인정하고 뭐 동의하실 분도 계시고 안 동의하실 분 계시지만 시장에 임대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보유해야 임대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다주택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보험을 한 개 정도 내주면 어떻게든 돈을 끌어갖고 메꿀 수 있는데 그게 두 개, 세 개, 네 개, 10개가 되면은 그걸 못 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임대를 놓고 있었는데 그냥 사기꾼이란 딱지가 붙어버리니까 전체 임대 협회들이 지금 현재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못 살겠다고. 이거 좀 전에 우리 공군대님이 얘기하신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전세 사고예요. 그죠? 아 이거는 사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이거 사고지. 그러니까 말을 잘못 쓴 거예요. 네네. 아니 공군대님 잘못한 게 아니, 아니고, 제가 잘못 아니 썼어요. 공군대님 잘못한 게 아니고, 네. 공군대님 잘못한 게 아니고 기사들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백배 아니, 사과하겠습니다. 기사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기사들이 맞아요. 왜 다 묶어서 전세 사기예요? 그렇지. 이거는 좀 전에 공군대님이 얘기한 거는 전세 사고지.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의도하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는 계획적이잖아. 마음 먹고 계획 먹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기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기꾼이 세상에 많은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에 맨날 나오다 보니까 네, 네.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특별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 이건 사기꾼과 사고꾼은 바꿔야 되는 거죠. 사고꾼은 뭐예요? 또? 이거 만든 거예요. 사고는. 그래서 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도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 전세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내에, 왜냐면 아파트 전세가 폭등하는 거는 공급 부족, 수요 일단 매물이 부족한 거죠. 그럼 공급 많이 해주면 되는데 아파트 공급은 당장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아파트 공급은 10년, 비아파트 공급은 2, 3년. 그럼 뭘 공급해야겠어요? 비아파트 빨리 공급해서 전세가를 내려야 되는데 이 비아파트가 전세가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아니니까. 적정은 4억인데 시세는 2억 5천이니까 이거를 3억 5천까지는 끌어올려주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저 전세가가 2억 5천이면 좋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임대차 상한법을, 그러니까 월세 상한법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폭등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임대업자들이 공급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집 부족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좋은 집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을 안 해서 전세가 싸면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쭉 가다 공급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됐건 비아파트가 됐건 전세가가 순식간에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 이제 댓글 보기 전에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저희가 이 얘기를 올 초 작년 말에 계속 했어요.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매매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공급은 없다. 근데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너무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터지기 전에 상황에서 음.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이 투자 대상 지역이었냐를 생각해 보자고요. 비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율이. 전세가 매매가 2억인데 1억 8천에 전세 살아요. 그럼 1억 8천에 전세 사는 사람이 2천이 없어서 그 집을 안 샀을까?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안 그렇죠. 되죠. 기대치가 없는 지역인 거야. 높은 지역들은. 반면에 전세 사기 터지기 전에 용산 같은 데는 6억 얼마에 전세 3억 5천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투자 그러면- 금액이 3억. 그러니까 네.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거기를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었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거래가 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100% 정상화도 아니야. 한 85% 정상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기초가 무너졌던 것이 기초를 세운다 정도지 그걸 통해서 빌라 가격이 올라간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여기에 원가가 공급이 올라갔어요. 아파트만 원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빌라 공급 원가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서민이 죽어요. 이게 서울의 40%는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건가요? 다양한 계층들이 어우러져서 서울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서민주택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지으면 손해나는데 그걸 지을 수 있냐는 거죠.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원가 이상으로 마진이 소폭이든 작든 간에 남는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공급이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요소만으로 해서 모든 시장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 특히나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우러져야만 빌라 가격이 정상화되고 회복이 되고 된다는 거죠. 지금 빌라 시장, 비아파트 시장, 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거래가 안 되는 지역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싸게 내놔서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싸게도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 많은 거죠.
이 거래에 대한 게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약간의 계기는 되겠지만은 네. 획기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전세가를 내릴 정도의 거래 활성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대책이 나올지 아니면 또 뭐 조금 미뤄져서 뭐 다음 달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결국 대책은 결국 수요를 살리는 대책, 비아파트 수요를 살리는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뒤따라 나오는 대책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이걸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두 번째로 나올 만한 대책은 일단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대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좀 다양하게 월세를 받고 싶어하는 분이라든지 뭐 갭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살 수 있게끔 주택지에서 제외하는 대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공급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공급업자가 지금 전세가가 좀 회복하고 오피스텔을 주택지에서 제외하는 대책 정도만 나와줘도 공급업자들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많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네. 우리가 이미 앞서서 한번 예고했었잖아요. 네네. 그죠? 단기 임대사업자를 부활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개인, 주택수에서 빼는 것들은 개인이 사는 거잖아요. 네. 개인들은 한 채, 두 채만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 두 채만 사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가진 다주택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면은 10개, 20개 사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서 50개까지 사면 개인이 50개까지 샀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엄청나게 산단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획기적으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 건축업자들이 오히려 공급하려고 오히려 더 경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그 대책이 나오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물론 어떤 게 먼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피스텔보다는 단기 임대 사업자를 만들겠다고 하는 예고는 미리 했으니까 이게 지금 뭐 올해 안에 나오겠죠. 근데 이제 뭐 이게 6월에 나올지 9월에 나올지 11월에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거 나올 거고, 두 번째로 오피스텔 주택수에 제외한다는 대책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 전세가 조금 더 뛴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조건 100% 나오는 대책인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기 임대 사업자나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는 거의 나오는 게 확실시 된다. 이게 언제일지 이 시기의 문제인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가 됐건 뭐 재개발 빌라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간에 어쨌든 남들이 사지 않을 때가 어떻게 가장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남들이 사지 않을 때 사가지고 남들이 살 때 그때 팔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거의 바닥 맞은, 왜냐면 대책을 보면 그런 느낌을 보거든요. 대책을. 정부의 의지가 오를 거를 걱정하지 떨어질 거를 지금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인 거고, 너무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을 하게끔 활성화를 시킨다. 근데 이거를 공급하려고 그러면 결국 적정가까지는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대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네. 그러면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를 벌써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저거 올라갈 거니까 매수하세요. 이런 신호를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뭐 양도세, 비과세, 한시적 비과세 5년, 10년 해줬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 그거는 선물이다. 천국이다. 네. 근데 투자 지금 정부에서 이런 선물을 줄 예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선물을 줘서 이게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한 3-4달 전에 사게 되면 지금부터 5천, 7천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지나니까 지금 5천, 7천이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몇 달 사이에 5천, 7천이라고 한다면 주식했을 때 엄청 대박 났을 때 금액 아닙니까? 그 부동산이가 좀 작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시기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미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더군다나 요즘 이렇게 조용한 시기다 보니까 정말 좋은 매물들이 되게 많이 막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씩 여러분들 주어 가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줄 때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이제 그런 좋은 기회가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키아또 베이지님이 빌라 매매 가능하도록 하려면 LTV 상황이 답이다. LTV 좀 대출 좀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보니까 빌라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신축을 막 지으면은 재개발 못한다. 노후도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의 차이니까. 그런데 누구나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도 헌집보다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서울의 인구의 40%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 살 수 없어요. 100%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정도로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0%는 비아파트에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비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분들은 헌집에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에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축이 지어지면은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노후도가 안 채워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 서울시 정책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점점점 낮춰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신축이 혼재돼 있는 데는 아예 재건축이 출발도 못했는데, 이제는 신축이 혼재돼 있는 곳도 재개발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완화해주잖아요. 세 번째로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기 전에, 예전에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한 1년 전부터 건축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 검토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럼 건축이 인허가가 안 나니까 신축들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이나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고, 재개발 구역의 절차는 그대로 가고 조합원 수도 안 늘어나는 형태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건설 사업자,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낮아지게 되고,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신통이 돼서 권리 산정 기준이 돼서 그게 나는 처음에 몰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 동네가 갑자기 신통이 돼버려서 분양도 안 되고, 또 현금 청산자처럼 투기꾼처럼 만들어지는 것들을 미리 건축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1년 전 정도, 1년 반 정도에 먼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수요자도 리스크가 낮아지고 공급자도 리스크가 낮아지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사업성도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는 지역들은 이제 새로운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처음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 취임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고, 시장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심하다 보니까 투기 또는 규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방지해야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예전의 절차와는 좀 뒤집어서 시장에다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빌라 지면은 재개발 안 돼요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도 낮출 수 있고, 또 헌집이 아닌 새 집에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재개발되는 지역은요, 빌라 없는 지역은 재개발 진짜 안 됩니다. 단독주택, 네, 다가구 그래서- 주택 소유자들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빌라 많은 지역을 투자하셔야 돼요. 아이러니하게. 특히 신축이 많을수록 재개발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60% 지금 노후도가 신축 기준에서 60% 지금 바뀌니까, 그 60%의 간당간당한 지역이 진짜 개발이 빠르거든요. 왜냐하면 신축 빌라를 투자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개발을 보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빌라 많은 지역이 좀 개발된다.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어떤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예전에 안 좋게 보던 그런 시야, 그런 저기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은 뭐 걱정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시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결국은 아파트 전세가 일단 5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뛴 거예요. 네. 1년 내내. 맞아요. 강동구 빼고. 네. 그죠? 서울 4개 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미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당연히 뛰게 뛴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매가 회복은 조금 더 떴어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예상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DSR을 지금처럼 묶은 상황에서는 가격은 뛰었지, 내 수입은 월급은 그만큼 못 올랐잖아요. 근데 대출까지 못 받게 해. 그러면 이 가격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새 집에 아파트나 새 집에 살고 싶지 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나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세로 그냥 전세 대출 나오니까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DSR 때문에 이거 거래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지금 뭐 4천 몇백 건 뛰는 것도 그 DSR 규제를 뚫고 지금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다주택자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음.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거고 이것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파트 전세가는 뛰고 있고 이 아파트 전세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계속. 근데 계속 나오는데 결국에 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잡으려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아파트 공급 못하니까. 그럼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시키려면 비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 건축업자들이 비아파트를 공급을 한다. 그럼 비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선행되는 게 비아파트 전세가를 올려야 된다. 뭐 호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세가를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비아파트가 좀 살아나려는 신호를 줘야지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병행해야 될 게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라든지 단기 임대차 등록제 부활 같은 경우가 조만간에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인 거고. 지금 같은 때는 참 우리 역발상의 아이디어가 정말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지금 비아파트, 야 전세 사기 나고 역전세 나고 겁나서 무섭다. 사실 그 속에 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도 옥석 관리가 된다면은 지금 김꼰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안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려한 것들을 지금 오히려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역발상에 우리 좀 용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책이 나오면은 이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거고 이거 따라서 다음에 또 나올 대책들이 이제 1번이 나왔으니까 2, 3번이 당연히 그렇죠. 따라 나오게 됩니다. 2, 3번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또 줄줄이 또 저희가 라이브 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리 편하게 뻗고 계시다가 저희가 오세요 하면 저희 세미나 오셔가지고 듣고서 여러분들 조금 재테크 성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그런 또 세미나 준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일꾼대님이 여러분들 좋은 투자처 고르는 좋은 투자처의 좋은 물건들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런데 관심 있으신 분은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우리 일꾼대님 세미나 주옥 같은 세미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